1991년 1월 29일 이라크군은 1개의 기갑사단과 2개의 기계화보병사단을 동원해 쿠웨이트와 사우디의 국경을 넘어 남쪽으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라크군 제3기갑사단의 공격을 받은 미 해병 1사단은 일단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아군의 5인 사격으로 11명이 전사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의 전투 소식을 전해들은 해병 2사단은 즉시 제2경장갑차 정찰대대를 보내 2번 초소와 3번 초소를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미 해병이 보유한 LAV 장갑차의 토우 미사일은 3,500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군 T-62 전차의 유효 사거리보다 3배 이상 먼 거리에서 공격이 가능했습니다. 미 해병 2사단이 가장 신경을 썼던 곳은 자신들의 작전구역 안에 있는 티브리트 전방 보급기지였습니다. 이 보급기지는 전장 14km, 폭 6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곳에는 미 해병 2개사단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자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경계하고 있는 부대는 보병 1개 소대가 전부였습니다. 미 해병 2사단은 후방에 있던 전차 여단을 서둘러 북상시켜 보급기지를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미군의 LAV 장갑차들이 이라크군의 기갑부대를 상대하고 있는 사이 미 공군은 대규모 항공기를 동원해 이라크군 후방에서 이동하고 있던 기갑부대들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지상조기경보 통제기에 의해 이라크군의 차량 행렬을 파악한 항공기들은 선두에 있는 차량과 후미에 있는 차량을 먼저 공격해 그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도로의 주변은 지르지대였기 때문에 차량들은 도로를 벗어날 수도 없었고 그 상태에서 중간에 있는 차량들은 그대로 미군 항공기들의 폭탄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공중 공격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항공기들이 참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능력을 보였던 항공기는 EA 조인트 스타스였습니다. 걸프 전쟁에 단 2대만이 투입되어 시험 운용을 하고 있던 이 정찰기에 대해 미군 지휘부는 처음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전투를 통해 EA의 위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인트 스타스는 주간과 야간, 날씨에 상관없이 이라크군의 차량을 탐지하고 추적해 주었으며 미군 항공기들은 조인트 스타스의 통제에 따라 쉽게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조인트 스타스는 자신이 탐지한 모든 목표물을 지상의 지휘통제센터에 넘겨주고 이 지휘통제센터가 다시 개별 항공기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인트 스타스에서 바로 항공기에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실험해본 후 미군은 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미 공군 제1특수작전 항공단 소속의 AC-130 건십 세대도 투입되었습니다. AC-130은 C-130 수송기에 20mm 기관포와 40mm 기관포, 105mm 포를 장착한 공격기로 지상군의 요청에 즉각적인 사격을 실시해주는 공중포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1월 31일 06시 35분 이라크군의 다연 장로켓 중대를 섬멸하기 위해 출격한 AC-130 한 대가 SAH 대공미사일에 피격되어 페르시아만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곳에 타고 있던 승무원 14명은 모두 전사했습니다. 미군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11명이 희생되고 이어 AC-130의 추락으로 14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 이상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군 차량에 V자형의 식별 마크나 오렌지색으로 제작된 지상 식별용 패널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라크군 제1기계화보병사단과 제3기갑사단이 미 해병대를 공격하고 있는 사이 제5기계화보병사단은 원래의 계획대로 아랍 동부합동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우디 일도시 카프지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카프지는 사우디 국경에서 남쪽으로 10km 지점에 위치한 소도시로 쿠웨이트와는 해안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이라크군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이라크군 포병의 사정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우디 정부는 이곳 주민 15,000명을 이미 다른 곳으로 철수시킨 상태였고 사우디군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카프지는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와 같았습니다. 다만 미 해병대의 정찰팀만이 이곳에 남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라크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카프지로 진격해 들어갔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카프지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랍 동부합동군 사령관 무타하리 소장은
미군에게 공중폭격을 실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들은 아랍군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미군도 이미 공군력을 최대로 동원해 각 지역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군의 지원 요청에까지 신경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도시를 빼앗긴 무타하리 소장은 무리해서 반격을 실시하기보다는 도시를 포위하고 이라크군이 스스로 철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랍 합동군 사령관이었던 칼리드 중장은 카프지를 즉시 탈환하라고 지시합니다. 사우디의 국왕 파하드가 사우디의 왕자이기도 한 칼리드 중장에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적을 몰아내고 카프지를 다시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한편 카프지 시내의 백화점 건물 옥상에는 미 해병대의 정찰팀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라크군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대비해 암호표를 불태웠으며 건물 주변으로 포탄을 유도해 이라크군의 공격을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는 카프지의 정찰대를 즉시 구출하고 싶었지만 그곳은 아랍 합동군의 작전 지역이었기 때문에 미 해병대가 마음대로 군대를 투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미 해병대는 아랍 합동군에 군사고문을 파견해 정찰대를 구출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사실 미군 정찰대의 구출 작전은 사우디군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미군이 군대를 투입해 정찰대를 구출하게 되면 사우디군은 구출 작전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군대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사우디군은 카프지 시내로 진격해 들어갔지만 곧 이라크군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라크군의 저격수들은 사우디군 장갑차의 타이어를 저격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렇게 고립된 부대를 향해 각종 대전차 무기와 기관총이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사우디군은 별다른 성과 없이 철수해야 했습니다. 분노한 사우디 국왕은 미군에게 폭격을 실시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달라고 요청했고 작전에 실패한 칼리드 중장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에도 사우디군은 몇 차례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후퇴하게 되었는데 이 당시 사우디군은 야간 전투에 대해 제대로 훈련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라크군 제5기계화보병사단은 사우디군의 공격을 막아내며 카프지를 사수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보충이 많았습니다. 이라크군은 카프지를 확보하고 이후 정과를 확대하기 위해 후속 부대를 계속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미군의 항공기들이 후방에 나타나 지속적인 폭격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0대가 넘는 이라크군의 차량들은 미 공군의 B-52가 투하한 클러스터 폭탄에 모두 파괴되었고 해상으로 침투하던 이라크 특공대의 보트 15척은 영국군 헬기의 공격으로 수장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라크군 제3군단장 마흐무드 장군은 상부의 작전을 중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사우디군은 마지막 총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크군보다 2배나 많은 6개 대대 4,000명의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미군의 항공기와 포병도 확실한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우디군의 M6 공전차들이 도시를 우회해 후방을 차단했으며 기계화대대의 장갑차들이 각각 다른 길을 이용해 도시로 진입해 들어갔습니다. 도시 내에서의 치열한 교전 끝에 사우디군은 결국 카프지를 탈환할 수 있었으며 그곳에 있던 미군 정찰대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이번 카프지 전투에서 이라크군의 사상자는 2,000명이 넘었고 300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으며 사우디군은 전사 18명, 부상 50명, 장갑차 7대, 전차 2대를 손실했습니다. 미군의 전사자는 총 25명이었는데 그중 14명은 격추된 AC-130의 승무원들이었고 11명은 아군의 5인 사격으로 인한 희생자들이었습니다. 이라크군과 첫 지상전을 치른 미군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사기도 낮고 훈련도 부족해 화학무기만 제외한다면 특별히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다. 이라크군은 여단 규모 이상의 전투에서 일관된 합동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다. 이라크군은 사우디군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적당한 상대다. 이라크군은 카프지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그들의 작전 방침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야 했습니다. 전차와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모래 방벽을 세우고 보급품을 최대한 분산 보관한다. 부대의 이동은 최대한 피하고 부득이 이동해야 할 때에는 소부대 단위로 분할해 진행한다. 지휘소는 정기적으로 위치를 옮기고 곳곳에 모형 무기들을 설치해 미군을 기만한다. 이렇게 이라크군은
자신들이 원했던 지상전을 포기해야 했으며 그 대신 사막의 모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미군이 자신들을 발견하지 못하기만을 바라야 했습니다. 이상으로 카프지 전투였습니다. 사흘 동안의 격렬한 시가전 끝에 다국 적군은 어젯밤 사우디 국경도시 카프지를 탈환했으나 현재에서는 아직도 이라크 잔류병력의 산발적인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군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사우디 육군을 주축으로 하는 다국 적군은 이틀 전 기습 공격으로 카프지를 점령했던 600여 명의 이라크군을 격퇴하고 탱크 22대를 파괴했으며 400여 명의 이라크 병사를 생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verybody here, they are surrendered. More than 46 vehicles or tanks from them. Now we did not know the exact time. 다국 적군은 이번 전투에서 미 해병 11명이 전사하고 2명이 부상했으며 여군 1명을 포함한 2명의 미군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다국 적군이 탈환한 카프지 시가지에는 파괴된 이라크 장갑차와 부비 트랩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치열했던 전투 잔해와 폐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It's just like all hell broke loose, you know, there's tracers flying everywhere. Unlike any other feeling I've ever felt before in my life. I've never been so scared in my life. 이처럼 카프지 기습 공격에 이어 대규모 지상전 대공세를 서둘러 개시하려는 이라크군의 작전에 대해 다국 적군은 즉각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입니다. Absolutely no military point to it at all. There's nothing to be gained. There's no. If they kept it, they still would have nothing. 결국 계속된 공습으로 군사 목표가 완전 파괴될 때까지 지상전을 미루려는 다국 적군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군의 이 같은 공세는 걸프 전쟁의 최종 전투가 될 지상전이 앞당겨질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